인생의 황혼기. 특히 80세라는 이정표는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고민과 함께 다가옵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라 일컬어질 만큼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 또한 깊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치 높고 단단한 벽처럼 느껴지는 80세의 벽 앞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막막함을 느끼시곤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을 위해 해로운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부지런히 챙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80세를 넘긴 고령자에게는 이러한 건강 상식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거나 무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의학 전문가와다 히데키 선생의 저서 80세의 벽을 통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건강 상식과는 조금 다른 그러나 80세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조언들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책의 내용 중 일부는 저 역시 부모님을 생각하며 기존에 가졌던 생각들을 되돌아보게 만들 만큼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효도라고 생각했던 행동들이나 건강을 위한 노력들이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관점에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80세를 앞둔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50대, 60대, 70대 자녀분들에게도 부모님을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남녀 평균 수명은 이미 80세를 훌쩍 넘어섰고 앞으로 100세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건강 수명이 동반되지 않는 장수는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하거나 병상에 누워 지내는 시간만 길어질 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은 아닐 테지요. 특히 80세 전후는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힘겹게 느껴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혹시 치매는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쉬운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까운 지인과의 사별을 경험하며 깊은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로병사의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한 80세의 벽을 슬기롭게 넘지 못한다면 남은 노년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간다면 더없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황금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와다 히데키 선생은 80세를 넘기며 우리가 마주해야 할 4가지 벽으로 병원의 벽, 노화의 벽, 치매와 인지장애의 벽,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80세의 벽을 언급합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질병이나 인지장애로 인해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부터 80세의 벽을 현명하게 넘기 위한 7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건강검진 결과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80대 어르신들은 건강검진 초기 세대로 검진 결과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70대까지는 건강검진이 질병의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80세를 넘긴 고령자에게는 그 의미가 다소 퇴색될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실제로 80세 전후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정상 수치보다 비정상 수치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강검진의 정상 수치란 평균치에 가깝다는 의미일 뿐 개인의 체질, 환경, 나이, 생활 습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치 자체가 아니라 현재 본인이 느끼는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가능 여부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고 계신다면 그 자체가 건강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와다 히데키 선생이 근무했던 노인 전문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사망한 고령자를 부검했을 때 생전에는 알지 못했던 심각한 질병을 몸속에 지닌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85세 이상 고인의 거의 대부분에게서
암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이는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세포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령자의 경우 암의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80세 이후에 발견된 암에 대해 무리한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감행하기보다는 통증이 심하거나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삶의 질을 유지하며 지켜보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고령자의 경우 치료 과정에서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고 싶은 것을 너무 참지 말고 즐기십시오. 흔히 암 예방을 위해 식사를 제한하고 좋아하는 술이나 담배를 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80세가 넘으면 이미 몸속에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극도로 참는 행위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음식을 적당히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암의 진행을 늦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먹고 싶다는 욕구는 때로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염분 배출 기능이 과도해지거나 염분 저장 능력이 떨어져 혈액 속 염분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이때 짠 음식이 당길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내일 당장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지장애는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적으로 60대에는 인지장애 유병률이 약 2%에 불과하지만 70대 후반에는 10%, 80대 초반에는 20%를 넘어서고 95세에는 8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는 인지장애가 특정 질병이라기보다는 노화 과정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변화 없고 단조로운 일상보다는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며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지나친 음주로 인한 낙상이나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주의해야 하지만 절대적인 금욕보다는 즐거움을 찾는 삶이 중요합니다. 흥미롭게도 흡연의 폐해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 이는 흡연으로 인해 일찍 사망할 사람은 이미 고령이 되기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80세까지 흡연을 지속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여부가 수명에 큰 차이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 역시 80세 이후에는 활성산소를 생성해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그 무엇보다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챙기십시오. 80대의 나이에는 자식보다 배우자가 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여생을 보낼 동반자가 곁에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효도한다 해도 아프거나 외로울 때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찾아뵙기 어려울 수 있고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미운정 고운정 다 든 배우자만큼 남은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는 함께 만든 추억입니다. 몸이 약해지고 활동 반경이 줄어들 때 지난날 배우자와 함께했던 즐거운 기억들은 큰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곧 자신도 행복해지는 길이며 서로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삶의 큰 활력소가 됩니다. 넷째, 약은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만큼만 신중하게 복용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통해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몸이 나른해지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약물 복용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다른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의 경우 오히려 약간 높은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 진료과에서 각기 다른 약을 처방받다 보면 약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중복 처방이나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도 커집니다. 와다 히데키 선생은 불필요한 약물 복용이나 주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는 약은 없는지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꾸준히 배우고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80세가 넘었으니 무리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해오던 일들을 갑자기 모두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능력을 유지하고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80세의 벽을 넘기 위한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멈추는 순간 노화는 급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은 인지 능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저하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한탄하기보다 기억의 실마리를 찾아 떠올리려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뇌도 끊임없이 사용해야 퇴화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가벼운 산책 등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십시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80세 이상 고령자에게 가장 추천되는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외출을 삼가면서 인지장애 환자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세로토닌 분비량 감소가 지목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은 햇볕을 쬐거나 즐거운 활동을 할 때 많이 분비됩니다. 집안에만 머무르면 근력이 약해질 뿐 아니라 세로토닌 분비도 줄어 무력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기 쉽습니다.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걷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신체 건강은 물론 정신 건강에도 매우 유익합니다. 일곱째, 나에게 맞는 좋은 의사를 가까이 두십시오. 80세의 벽을 넘는 데 있어 좋은 의사를 만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80세가 넘어 병원을 찾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약에 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처방받은 약을 먹고 몸 상태가 나빠졌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건 좋은 약이니 계속 드셔야 합니다. 라거나 약을 끊고 싶으세요. 라며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사보다는 환자의 말에 귀 기울여 다른 약으로 바꿔주거나 복용량을 조절해주는 의사가 좋습니다. 수치나 검사 결과만 믿고 환자 개인이 느끼는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는 의사. 환자의 눈높이에서 궁금한 점을 성심껏 설명해주는 의사라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 선호 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진료 방향을 함께 고민해주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잘 맞는 의사를 찾는 노력은 하루라도 젊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80세가 넘으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드시고 하고 싶은 것을 즐기시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는 아무리 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입니다. 80세의 벽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또 다른 출발점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